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이 시간은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번에는 KB증권 김동원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조선일보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4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경력은 20년 정도 되십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반도체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요.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이쪽도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부터 시작해서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좀 총론으로 해가지고 내년 글로벌 IT 산업의 전반적인 좀 전망을 좀 요약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올해 IT 산업을 보시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1분기 정도까지는 수요가 증가세가 지속이 되다가 1분기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감소한 영향도 크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 물류 차질, 뭐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공장의 가동률 저하 이런 이제 외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면 수요 예. 회복세입니다. 올해 수요가 억눌려 있던 것들이 내년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에서 수요의 35% 수준을 차지하는 미국의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메모리 수요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수요가 안 좋다기보다는 부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세트 업체,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PC라든지 스마트폰 업체들이 2022년 수요에 대한 예측 가시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군요. 내년에. 예.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조금만 부품 하나도 네. 없으면 PC를 조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세트 업체들이 좀 보수적인 부품 재고 정책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고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갔던 영향이 컸던 거죠. 네. 이런 보수적인 재고 정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부품 업체의 주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4분기 들어서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풀릴 조짐이 있군요. 특히 네.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확산됐던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좀 종식되면서 네.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영향이 가장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2월에 이제 하고 나면 좀 뭐 풀릴 것 같다. 하고 나면 아마 미세먼지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버 업체 포함한 세트 업체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들어서 주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PC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이 올해 이후에 2022년에는 PC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줄였다가, 회사로 많이 이제 출근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PC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수요가 또 있군요. 백투 오피스 수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인 기업들은 예산이 충분하다 보니까 고용량의 PC 수요도 역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델, HP, 레노버 같은 글로벌 PC 업체들이 반도체 주문량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괜찮아질 거다. 이게 이제 IT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인데 이미 제가 질문하기 전에 반도체 산업까지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IT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바닥론 이런 것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요 핵심적인 이유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좀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크게 보면 이제 주가를 보셨을 때 대형 IT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포함한 SK 하이닉스 같은 라지캡 업체들은 2021년 올해 주가의 고점과 저점, 그 등락률이라고 하죠. 네. 그 등락률이 평균 30%를 상회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음. 아니면 산업이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1월 11일 최고가를 음. 기록하고 1월 13일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정확하게 29%의 갭을 보였고 SK 하이닉스도 한 37%의 갭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상으로는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이익 규모 관점에서 보더라도 음. 삼성전자는 연간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네. SK 하이닉스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실질적으로 이익이 급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향후 수요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 산업 전망으로 볼 때는 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급감했다기보다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올해 연말부터 해소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량을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한 회사죠. 네. 이 업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서버 투자에 4분기부터 집행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최종 고객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재고가 4분기 들어서 3분기 대비 30% 줄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재고도 2주 수준으로 적정 수준 이하이고 최종 고객사의 재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점으로 산업 전망을 보더라도 4분기, 1분기에 걸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 말만 해도 올해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는 전망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꺾인 게 아까 말씀하신 그냥 공급망 병목 뭐 이런 것 때문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공급망 차질이 가장 크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부품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부품이 하나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부품 한두 개만 없어도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네. 못 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내년 수요 예측에 대한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반도체를 이제 공급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CPU가 핵심인데 네. 신규 CPU가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인텔이 10나노 기반의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네. 신규 CPU를 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연 수요가 발생했던 요인이 컸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차량이 한 대가 이제 나오는데 네. 내년에 신차가 2분기에 출시 예정이면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많이 줘도 소비자들은 그 구매를 내년으로 이연시키거든요. 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영향들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좀 꺾였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분기부터 좀 나아지는 여러 가지 뭐 서버 최종 수요 업체들도 주문도 늘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 D램의 바닥은 언제쯤 그럼 형성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하락폭 관점에서 1분기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D램의 가격은 그 현물 가격,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매일 거래되는 현물 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아마존이 계약하는 고정 가격, 네. 컨트랙, 장기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랙 예. 프라이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에 미리 선반영하는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D램 현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램 현물 가격은 PC 수요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향 PC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PC용 D램에 대한 주문이 증가를 하면서 예. 7월 이후로 현물 가격이 첫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분기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음. 신규 CPU 출시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서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로 5년 만에 교체 네. 수요가 도래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서버 그 반도체는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아닙니다. 그러긴 원래 한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2분기에 신제품이 나오니까 음. 미국의 서버 업체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이제 교체 주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 예. 최근에 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구독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상당히 다운로드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예. 데이터 트래픽이 앞으로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저희가 게임, 미디어, 네. 영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서버 업체들은 이 많은 데이터의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신제품 2분기에 나오기 전에도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한 1분기쯤 되면 이제 D램 가격으로 볼 때 바닥이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바닥 전에 한 6개월 전에 주가가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이미 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요걸 그거에 반영되는 걸로 좀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주가가 바닥을 4분기에 형성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 기간을 보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라고 보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6개월 전이면 12월이나 1월에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 10년 동안 반도체 역사를 보시면서 학습 효과가 발생을 했던 거죠. 6개월에 선행해서 반영을 하지만 나는 한두 달 좀 빨리 사고 싶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시면 됩니다.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관심을 두는 게 뭐 D램 이제 삼성전자 하면 D램만 주로 얘기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이 왔다 갔다 하던데 이 비메모리 쪽은 어떻게 좀 될 거로 좀 보고 계세요? 상당히 업황 전망이 밝습니다. 음. 네, 이유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의 설비 투자를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 3년 동안 연평균 한 7조에서 8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이. 근데 향후 3년 동안은 14조 이상, 2배 이상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지금 주문이 거의 6개월 이상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최신 공정에서 나온 칩을 모든 고객들이 쓰기를 원하겠죠. 그럼 이 최신 공정의 비메모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TSMC와 네. 삼성전자. 근데 TSMC도 이미 1년치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이미 다 주문이 물려 있군요, 여기도. 예. 약간 스필오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TSMC에서 주문을 못 받은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지금 우회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메모리 실적은 내년부터 상당히 개선세가 클 것 같고요. 네. 평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연간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수준이었는데 네. 내년에는 분기 평균 1조 원, 연간 4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높은 수준이네요. 네. 요거 좀 특이한 질문이라면 특이한 질문인데 일반 투자자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건데 국내 반도체 업체에 투자할 때 이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하면 되지 왜 또 SK 하이닉스도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좀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현대차를 살 것인가 테슬라를 살 것인가 그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자동차긴 하지만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전기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 네. 그럼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는 100%거든요. 순수 반도체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 국면이 이제 완화가 되고 상승으로 전환되기 앞에 있어서는 이익의 민감도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전체 영업이익의 65% 이상이 반도체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투자를 할 때 네. 주가 등락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10월 이후로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34% 주가가 이미 상승한 상태고 음. 삼성전자는 12% 상승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한 22%의 이 주가 상승률의 갭이 음.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100% 퓨어 반도체 업체라고 해도 음. 그 갭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상승률 관점에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네. 관심을 조금 갖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두 업체 사이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글로벌한 좀 관점으로 좀 바꿔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는데 이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월달에 백악관 반도체 대책 회의를 하면서 반도체는 인프라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반도체를 지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거의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 지금 사실 반도체 그럼 D램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 저기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뭐 비메모리 쪽은 조금 덜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강국인데 이렇게 미국이 치고 나가겠다, 뭐 그쪽에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가 산업에 접목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네, 이번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입니다. 음, 지금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례로 인텔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웨이퍼나 D램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가 음, 그 계획을 철회했거든요. 음, 바이든 행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던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명목상으로 보면 음, 중국의 그 핵심 기술 유출 때문에 국방 산업에 영향을 준다 네, 이런 거였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22년도에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생산 캐파가 늘어날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2023년과 24년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상당히 공급 제약 효과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 때문에 어떤 영향이냐면 중국에 투자 못했던 거를 한국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독일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팔려면 직접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미국, 유럽, 일본 각국이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국 그 생산 라인 구축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가 앞으로 투자를 집행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현금을 가지고 네, 글로벌 현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다만 이 반도체 보호주의 강화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삼성전자가 현금을 순현금 100조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투자를 글로벌 현지화를 통해서 뭐 EU라든지 미국에 적재적소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확보한 업체가 유일한 업체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내년 반도체 산업 전망 하고 뭐 이런 걸 쭉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반도체 업종 투자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하고 1분기에 걸쳐서 네, 반도체 업체 비중을 좀 늘리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업체가 업황 대비 6개월 이미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내년 2분기가 보수적으로 바닥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4분기 말이나 이번 달이나 내년 1분기에는 걸쳐서 주가 반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라고 해봐야 3사밖에 없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예,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바닥에서 각각 30% 이미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12%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는 삼성전자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투자 영역을 확대하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편입 종목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반도체 업종에 투자했다가 마음 상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의 10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음. IT와 바이오 업종만 유일하게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I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이제 차질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 수요 예측 가시성이 올라가고 이 부분이 반도체 주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어도 업황 바닥이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선행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참아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반도체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업종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업황의 바닥 조짐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가 항상 1년 텀을 가지고 주가의 사이클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하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심 종목군에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